자, 동영상 촬영 준비가 됐죠? 241쪽 알리스토 맥글렛의 책 우주 241쪽 42강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쪽수가 좀 해야 될 쪽수가 좀 되네요. 이게 한 장이 끝나는 게 애매하게 되는데 이걸 두 번으로 나눠서 하긴 너무 짧고 또 한 번에 하기에는 약간 깁니다. 그래도 한 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2강 중간 241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과학주의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주의에 의하면 옳고 그런 것도 없다. 선과 악의 차이가 없다. 그런 대답입니다. 그 과학 너머나 그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완전 과학주의인데 이 과학으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과학이 밝힐 수 없는 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른 질서가 아니죠. 로젠버그는 이것을 멋진 허무주의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만물이 매개 입자와 구성 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환원적 물리학주의일 뿐이다. 로젠버그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 또 어려운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매개 입자와 구성 입자. 그 입자들이 있다고 해서 어떤 사물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닌데 그런 거로만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건 경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탄소, 등등, 물까지 포함해서 다 H2O. 그런 것, 저 숫자로 따지면 무지하게 많은데, 그 해당하는 거를 다 이렇게 모아서 막 흔들었다고 해서 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로젠버그는 시인 뮤리엘 루카이저의 다음 문구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인용하는 겁니다. 우주는 원자들이 아니라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루카이저는 삶의 주관적 측면들,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에 조율된 반면 로젠버그는 차갑고 객관적인 사실들만 생각한다. 그 객관적 사실이 무의미한 건 아닌데 그걸로 모든 것을 재단해버리는 태도를 지금 맥클레스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로젠버그는 영문모를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는 핵심 도덕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시대를 뛰어넘은 또는 모든 거의 사회에서 관찰되는 일련의 규칙 행동들이 있는데 그걸 핵심 도덕이라고 하네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핵심 도덕이죠. 근데 냉혹한 과학주의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것,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이건 원소 덩어리에 불과한데요. 그러한 핵심 도덕이 존재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선언한다. 모순이죠. 지금 자기 말에. 이것은 C.S. 루이스의 책 인간 폐지의 주요 논지 중 하나이고 알리스톤 루이스의 책을 많이 인용하네요.
루이스는 이것을 강한 유실론적 방식으로 해석한다. 로젠버그는 그런 식의 해석에 틀림없이 반대하겠지만 핵심 도덕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채택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고 유용한 대안적 실제관의 문을 열어주는 듯 하다.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도 하나 있는데 로젠버그 앞 시간에 얘기한 그 과학주의의 대표자로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젠버그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이 핵심 도덕은 어떤 사회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도덕적 가치죠. 이 핵심 도덕은 마음에 들거나 아니고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역사적 기정사실일까 하는 문제다. 로젠버그의 가장 유순한 독자라도 이런 도덕적 기정사실들이 급속한 문화적 변화에 비추어 재검토나 수정이 필요할지 여부를 궁금하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대안적 도덕관이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전통적인 윤리적 가치들을 수정할 수 있을 텐데 로젠버그는 과학이 대안적 도덕관을 제공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 과학이 대안적 도덕관을 제시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로젠버그는 철학적 엄밀함에 이끌려 그렇게 도덕적 허무주의에 이른다. 도덕적 허무주의에 이른다. 로젠버그는 철학적 엄밀함이 아니라 과학적 엄밀함 아니에요? 이 사람 로젠버그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은 과학주의인데 갑자기 철학적 엄밀함 관계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입장은 도덕적 질문들에는 어떤 올바른 대답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비판자들은 이것이 적절한 과학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그에게 답할 것이다. 이것은 실제를 과학적 방법이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제안하는 편협하고 교조주의적인 견해인 과학주의다. 과학으로만 리얼리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과학주의요.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다. 실제가 리얼리티요. 물리학이 인정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도대체 물리학 자체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물리학은 물리적인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리적이지 않는 것으로 있는 실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즉시 색, 색즉 시공이라고 하는 그 표현. 물리학은 색만 얘기해요. 근데 공도 실제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들을 과학주의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많은 이들은 철학자 로저 스크루튼이 과학주의의 시도 전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대로 제시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 앞에서 제가 얘기한 철학적 엄밀함에 끌려서 도덕적 허무주의에 이른다고 얘기했는데 그 철학적 엄밀함이 아니라 과학적 엄밀함인 것 같은데. 자, 그건 그렇고 인용한 문장 보겠습니다. 로저 스크루톤이라고 하나요? 과학주의는 비과학적 사고방식을 과학처럼 보이게 하려고 과학의 형식과 범주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법사가 주문을 써서 인간 삶의 복잡한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재조립하려는 시도와 같으며 일종의 마법이다. 또 이것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진압하려는 시도다. 독단적인 거죠. 교조적인 거죠.
다른 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은 많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 그게 과학의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과학이 모든 걸 다 밝혀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젠버그의 견해는 하나의 구체적인 실제관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실제관에 따르면 의미와 가치 같은 의미와 가치 이런 문제들이 방법론적 근거로 배제된다.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메리 머즐리는 우리에게 실제 다중적 지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과학으로만이 아니라 다른 실제관도 필요하다. 그런 지도에 힘입어 엄격한 과학적 방법의 부적절한 제한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은 무엇이 옳은지 말해줄 수 없다는 로젠버그의 말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건 맞는 얘기니까요.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과학주의에서는 말해줄 수 없으니까 옳고 그른 게 없다는 얘기고 맥그레스는 다른 걸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장에서는 과학이 도덕적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샘 해리스의 결함 있는 제안을 살펴볼 것이다. 과학이 우리에게 무엇이 도덕적인지 말해줄 수 있다는 해리스의 반항적이고 설득력 없는 단어는 과학이 도덕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 이거를 맥그레스는 실언이라고 보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로젠버그의 확고한 설득력이 있는 지적 변화와 대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그 답을 말해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그것은 고등 핵물리학 서적을 읽는 것이 옥스퍼드에서 런던으로 가는 법을 말해줄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실제가 다른 거죠. 이거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DNA 구조를 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파시즘보다 나은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진화 생물학은 콜린스가 오만과 편견의 주인공 인지의 여부. 이거 단어가 이상하네. 오만과 편견의 진화 생물학은 콜린스가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의 주인공인지 아닌지 월트루 전투의 날짜가 뭔지 미 합중국의 제2대 대통령 이름을 말해줄 수 없다. 만약 과학이 우리가 이런 질문들 및 수많은 다른 질문들에 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대답을 찾아 어딘가 다른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삶에는 매개 입자와 구성 입자 말고도 훨씬 많은 것이 있다고 대부분의 독자들은 결론을 내릴 것이다. 매개 입자와 구성 입자 앞에 나왔는데 뭐 잊어버려야 됩니다. 매개 입자와 구성 입자. 그럼 원어가 뭐로 되어 있나? 매개 입자는 바센스, 구성 입자는 페미언스. 이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요. 과학은 어떤 질문들을 제쳐놓고 특정 질문들을 답하도록 고안된 도구다. 물리적 현상만 찾도록 하는 도구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어요. 과학이 엉뚱한 질문들을 답하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은 과학을 오용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과학을 함으로써 신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특정한 도구가 도덕적 또는 실존적 질문들을 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찾아야 할 타당한 질문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과학 자기들이 말할 수 없는 거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자신을 모욕하는 일이다. 도구는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만든 것이므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썼을 때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놀라서는 안 된다. 발견될 수 있는 것이지만 것이기만 하다면 비과학적 수단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어째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인지 많은 이들이 의아해 할 것이다.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
산에 빠진 거, 이건 과학적인 방식으로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다음 소제목, 의미와 자연주의. 하지만 로젠버그의 대답은 무신론 선언은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엄밀한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깨뜨려야 할 망상이 하나 더 있다고 한다. 로젠버그는 우리가 실제로 틀린 것들을 많이 믿도록 생물학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요. 우리 진화의 과거는 우리의 추론 능력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인용한 문장입니다. 자연 선택은 잘못되었지만 유용한 신념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강한 증거가 있다. 로젠버그 비판자들에겐 과학은 실제에 대한 모든 중요한 진리를 제공한다는 진술이 그중 하나인지 의아해할 권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로젠버그는 극적인 조치를 취해 비판자들의 의표를 찌른다. 애초에 생각의 신뢰성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는 사물에 대한 생각이 압도적으로 강력한 환상이라고 말한다. 대단하네요. 이게 강력하네요. 사물에 대한 생각이 압도적? 그리고 강력한 환상. 이게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궁극적으로 과학과 과학주의는 의식적 경험이 가장 요란하고 오랫동안 소리를 질러서 우리에게 알리는 그것, 즉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생각의 대상이 우리 정신 안팎에 있는 어떤 것이라는 관념이 환상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포기하게 만든 것이다. 이거를 로젠버그가 직접 썼나요? 아니면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걸까요? 39번 볼까요? 각주 자 39번 로젠버그 아테이스트 가이드 투 리얼리티 실제에 대한 무신론자의 가이드 그 책이군요. 로젠버그의 주장입니다. 이런 근데 맥그레스가 너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자연 과학주의, 예를 들어 로젠버그, 뭐 몇몇 사람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네. 두 사람 거의 논쟁적인 건데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까지 많이 깊이라기보다도 그냥 뭐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많이 하네요. 이런 자기 지시성,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말한다는 거겠죠. 대부분의 독자들은 당황할 것이다. 우리에게 잘못되었지만 유용한 많은 믿음들을 갖는 자연적 성향이 있다면 어떤 믿음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알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결국 믿음이란 어떤 것과 관련이 있어야만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 로젠버그는 독자들이 환상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나서지만 무엇이 환상이고 무엇이 옳은지 알아볼 신뢰할 만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환상에서 진리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환상에서 또 다른 환상으로 옮겨갈 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과학이라고 하는 도구로만 판단하는 거죠. 이런 접근법에 대한 최고의 반박을 내놓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너무 괴이하고 자기 반박적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인 저자들이 아니라 주로 철학자들이었다. 주류. 너무 이제 지나치게 얘기하니까 종교인들만 아니라 주로 철학자들이 반론을 펴는군요. 현재 옥스퍼드 대학의 논리학 위컴 교수로 있는 내 동료 티머시 윌리엄슨이 제시한 반박의 논리를 소개해보려고 한다. 이게 뭐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논리학 교수면 되는데 위컴이라고는 또 왜 이래? 논리학 위컴 교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냥 논리학 교수 하면 될 겁니다. 이름은
티머시 윌리엄슨의 지력에 따르면 로젠버그와 몇몇 사람들이 전개한 과학적 제국주의의 한 가지 명백한 문제점은 수학의 성공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아, 그래요? 수학? 자연주의는 인용한 부분입니다. 다른 모든 방법보다 과학적 방법에 특권을 주는데 수학은 인간 지식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성공 이야기 중 하나다. 하지만 수학은 실험적이거나 경험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 수학은 선험적이죠. 어떻게 보면 아프리오리한 거예요. 수학. 순전히 추론으로 결과를 증명한다. 이것은 인간이 실제를 조사하는 방식에 대한 로젠버그의 대단히 빈약한 설명에 들어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실험해야만 이게 진짜 맞는 실제다라고 하는 게 수학에서 그건 맞지 않는 거죠. 그걸 실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추론, 순수한 추론, 선험적인 거죠. 아프리오리한 거예요. 수학. 순수 수학을 과학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학적 방법에 대한 이해에서 수학적 증명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수학적 증명이 경험적 방법 또는 관찰의 방법만큼 지식으로 가는 효과적인 길이라고 주장한다. 윌리엄스는 어떤 이론도 과학 정신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 정신을 하나의 철학 이론으로 압축하려 일치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아, 이게 대단하네요. 과학 제국주의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과학으로 재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자연주의라는 교리가 과학 정신의 또 하나의 척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아, 이게 극단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할 필요가 있을까? 윌리엄스는 더 나아가 로젠버그의 멋진 허무주의의 근본적 토대에 마지막 결정타를 날 수 있는 논증을 제기한다. 하나는 앞에서 수학이었고요. 수학은 경험적이지 않으니까. 어차피 이 부분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는 모든 진리가 경성과학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극단적 자연주의 주장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한다. 이 경성과학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그때 누가 다른 답이하니 이렇게 다른 데 찾아가고 올려주는데 좀 봅시다. 어째서 우리는 그 주장의 옳다고 믿어야 할까? 그 증거적 토대는 무엇일까? 윌리엄슨이 제시한 답변은 그 요지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적어도 두 번의 외울 필요가 있다. 일단 윌리엄슨의 논점을 파악하게 되면 로젠버그가 제시한 입장의 신빙성은 그냥 사라져버린다. 자, 인용한 부분입니다. 이게 윌리엄슨 이야기였죠. 모든 진리가 경성과학에 의해 발견될 수 있다는 말이 참이라면 모든 진리가 경성과학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이 경성과학으로 발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진리가 경성과학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은 경성과학으로 발견될 수 없다. 모든 진리가 경성과학으로 발견될 수 있는가는 경성과학의 질문이 아니다. 그러면 극단적 자연주의의 주장은 참이 아니다. 이거 누구 거를 인용한 거예요? 각주 번호가 안 달렸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내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과학을 전반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방향은 아니까 넘어가 되겠습니다. 극단적 과학주의는 종교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학의 주류
의해서 부정된다. 그걸 지금 두 가지로 얘기하네. 수학의 예를 들었고요. 하나는 경성과 자연주의 뭐 이런 건데. 이거 조금 너무 길게 끄는 것 같네. 이게 메가레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하게 다룰 만한 그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자연주의, 과학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은 사람을 그러다가 더 오래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과학을 공부하던 1970년대 초에 학부생 사이에 주된 철학적 화두는 A.J. 에이어라고 하는 사람 1910년에서 1989년과 그의 서클의 논리실증주의였다. 논리실증주의.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논리실증주의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개념적으로 어떤 개념을 압축해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앞뒤 논리가 맞아야 그게 실증적 증거로 돼야 그게 참이다 이제 그런 거죠. 윌리엄슨의 전임자 중 한 명을 1959년부터 1978년까지 옥스퍼드에서 논리학 위컴 교수를 이게 위컴이라고 하는 게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권위 있는 교수를 위컴이라고 하는가 보죠. 원로 교수 뭐 이런 거 있죠. 원로 뭐 초빙 교수 이런 것도 있는데 논리학 위컴 교수를 여기면 A는 하나의 명제가 분석적이거나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게 논리 실증주의 입장이죠. 이 검증 원리는 모든 형이사학적 진술과 가치 판단들은 무의미하거나 주관적이기에 철학적 중요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과학을 공부하는 우리는 이런 입장을 받아들인 인문학 전공 학생들을 어이없게 여기며 다소 무시했다. 저 형이사학, 철학이건 뭐 별로 귀담아 들을 게 못돼 이런 거죠. 그들은 과학적 접근법을 내세웠지만 과학적 관행이나 이론의 발전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아는 바가 없었다. 그들은 무엇이 철학적 담론의 언어를 의미있게, 즉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만드는가에만 초점을 맞출 뿐 그런 주장과 관련된 것임을 과학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문제들은 합당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는 이 검증 원리가 과학 방법, 과학 법칙들을 무의미한 진술로 만드는 곤혹스러운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진술들은 검증이라는 용어의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검증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과학의 수정 가능한 본질에는 우리가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참되다고 여길 수 있는 명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소위 경험적 기반을 내세우지만 검증 원리는 실제로는 모든 과학 법칙들과 그에 따른 대부분의 과학 활동을 무의미한 것으로 배제해버렸다. 검증 원리가 결국은 그렇게 했다. 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요 챕터가 거의 끝날 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다른 것도 볼 수 있었다. 검증 원리는 논리 실증주의의 핵심적인 관점이죠. 검증 원리는 그 자체의 의미 기준에 따르면 무의미했다. 그 자체가 스스로 내세운 판단의 기준을 토대로 검증될 수 없는 형인사학적 주장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로젠버그에게서 전형적인 예, 이를테면 과학은 실제에 대한 모든 중요한 진리를 제공한다라는 절대론적이고 단순화되고 검증될 수 없는 명제를 볼 수 있는 부풀려진 과학적 제국주의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문제다. 과학이 실제로 안내하는
유일한 가이드라는 일체 제안을 과학의 호소에 정당화할 수 있으려면 먼저 이 결론이 참이라고 전제해야 된다. 그게 흔들리면 거기에 근거해서 논리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환론증이며 그 범위와 토대에 있어서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검증 논리에 비길만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이렇게 되어 하는가? 진실은 단순하다. 단순하다. 이 실제를 이해하는 그림이 한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과학이 만능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 다중적 그런 그림이 필요하다. 그 얘기했죠. 이 모든 내용은 대부분의 자연과학 연구자들에게 별로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형이상학적 추측을 원칙으로 지혜롭게 형이상학적 추측을 원칙적으로 지혜롭게 피하며 아마도 로젠버그의 견해가 과학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 별난 주장이라고 여길 것이다. 과학이 그러니까 별난 주장 별로 그런데 그걸 왜 자꾸만 맥가레스가 이렇게 오래 끌고 있냐 이거지 내 말은. 과학이 이런 거야. 실전의 본질에 해당하는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실제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를 다룰 뿐 실제의 형태나 규모를 미리 결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실제도 있는데 자연주의는 과학적 방법의 전제이지 결론이 아니다. 하나의 잠정적 가정은 하나의 세계관으로 쉽사리 굳어질 수 있다. 과학이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독점적 접근을 허락한다고 가정할 때 문제가 시작된다. 로젠버그는 언어적으로도 증거적으로도 자신의 판단을 부풀린다. 그는 과학의 선과학은 도덕적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고 선언한다. 이것은 그저 헛된 소리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의 실제 의미는 과학이 우리에게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말해줄 수 없다는 것 뿐이고 이 판단에 나는 기꺼이 동의한다. 자기들 할 수 없으니까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로젠버그의 입장처럼 과학이 선악간에는 아무런 도덕 차이가 없다고 말해준다고 믿는 것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과 가치관에 어긋나고 무엇보다 악과 불의에 맞서 투쟁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에 역행한다. 그쪽에서는 또 다른 얘기하겠죠. 역행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주장이 진리다. 그러겠죠. 마지막 과학은 우리의 세계를 탐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지극히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과학은 전체 그림이 아니라 그림의 일부만 해명해준다. 달리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망상이다. 그리고 진실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전체 그림이 필요하다. 과학만 갖고 의미 있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예술도 필요하고 종교는 더더욱 그렇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